몇 개 있죠? 저는 하고 이거 중앙 걔야? 지방에 있는 중학교예요. 재작년 거. 2012년도요? 액수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가이드들이 좀 정해놓나 보지? 네. 젊은 지도자들이 제가 저번에도 메일로 보냈듯이 학부모들 등골 쳐서 이빨 빼먹고 그리고 걸리면 그만두면 된다 이런 식이야. 좀 옮기면 되고. 저도 이제 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친구가 전국대회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려면 이제 입상을 마지막 대회를 앞둘 때까지는 이제 그 입상권을 들 수 있을 만한 이제 단체 팀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실력으로는 이제 메달 따기엔 좀 부족한 실력이었고요. 마지막 대회를 앞두고도 뭐 A조, B조가 있는데 제가 그때 B조였거든요. A조면 전국대회 입상을 할 수 있는 팀. B조는 입상이 불확실한 팀이에요. 저희 아버님께 이제 연락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도장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왜 오셨지? 했는데 그때 관장님하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나누시고 저 운동 끝날 때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아빠가 너무 뭘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되게 지금까지는 혹시 힘들지 않았느냐, 불이익을 뭐 받은 게 있지 않았느냐,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말씀 안 하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갔다가 다음날 보니까 제가 A조에 들어가더라고요. 메달 값은 걸 이제 먼저 준 거야. 그거를 이제 조건으로? 조건으로. 성사되면 더 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메달을 따야 메달 값인데 그때는 메달을 따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을 좀 요구해서 제 아버지가 저 때문이죠. 저 때문인데 저희 뭐 어려운 중에도 돈을 주고 제가 다음 날에 A조로 올라가고 결국에 메달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메달값이 또 따로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되게 제가 그냥 저만 몰랐을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상처가 좀 크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져오시는 신용도 굽히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그걸 요구하고 그거에 의해서 너무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랬던 것들이 좀 되게 크게 왔었습니다. 메달을 땄잖아요. 나 뭐라 그러는데 이제 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제 어깨 뽕이 더 들어갔겠죠. 나 뭐라 그랬어요? 나 보낸다 했죠. 메달 딴다 이랬죠. 그거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뭐냐면요. 서로 사이가 가까운 팀들이 있어요. 보면 네? 사이가 가까운 몇 개 팀들이 있다고요. 이 팀들은 서로가 대회에서 메달을 그냥 밀어줘요. 그렇죠. 네, 밀어줘요. 선수도 밀어줘요. 선수들. 내가 감이 없었던 거야. 내가 감이 없었냐면 이렇게 그냥 뚜벅뚜벅 경기장에서 가다가 아는 분 만나 예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어때요 저때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 그냥 돌아가는 얘기를 그냥 하다가 거기서 무슨 말이 탁 튀어나왔는데 내가 그때는 막 초창기고 막 품새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감이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엔 크게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왜요? 애들 잘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뭐 저쪽 팀에서 뭐 저기 대학 가야 될 애들이 있는데 뭐 해가지고 선수 좀 단체전에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빌려줬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야기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입시로 갈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대회를 출제를 하면은 당해년도 그 연초에 선수 등록을 하죠. 대한 태권도 협회라든가 대한 체육회 그렇게 되면은 학생은 학교로 일반은 도장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팀을 바꾸려면은 A 도장 내가 A 도장 쓰잖아. A 도장 관장한테 이적 동의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옮겨. 대신 한 달간 대회 출전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전은 쉽지 않아. 근데 여기에 이제 명점입니다. 단체전은
현재 태권도 품새 활성화라는 명목에 따라서 한 팀의 그 단체전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인적 구성들이 부족하니 이거를 혼합해서 어떤 지도자가 한 사람이면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로 이렇게 섞어서 그렇지. 가능하다라는 어떤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많은 팀들이 단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전이라는 게 이게 다 동시에 평행성이나 정확성 이런 걸 다 본다고 하면 어떻게 그 못하는 친구가 그걸 메달 딸 수 있냐고 하니 대부분의 10에 물으면 10명이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는 안 그랬지만 대부분 심사위원들은 그 메인에 이제 3명이면은 그 친구에 집중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두 사람은 둘 사람 다 그 친구를 이제 덕을 보는 친구가 있고 하나가 더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정확한 그 어떤 타이밍과 그것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개인전 입상은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단체전 같은 경우는 서로 맞추는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이 오히려 더 뛰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서로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제가 제 실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맞추면은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승부를 흥정하고 거래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메달기에 대한 부분은 대한태권도에서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좀 심각하다라는 것도 일부분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고. 자,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인 우리 윤종욱 의장한테 한번 메달값과 관련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경진 출신이니까 아마 잘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윤종욱입니다. 예, 의장님 안녕하세요. 서성원 기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기 긴급구조 태권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잠깐 한 1분 동안 통화 가능하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장님 그 대한태권도협회 의장님이시고 또 경기 지도자 출신이신데 이 일선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그 메달값, 뭐 금메달 따면 얼마씩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현상을 좀 들어보셨는지요? 안 그래도 학생들 중고등학교 팀에서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걸로 봐요. 예. 아마 그 학부형들이 내 아이가 참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체에 아들 회식더라도 써달라는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요즘 조금 변질이 되어서 오히려 어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상납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 상납한다. 예. 있는 개념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거는 아주 극소수의 팀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이 메달값을 받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소수 그 코치 감독들이 이 메달값을 받다 보니까 지금 선수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나 원성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지만 이 선수 폭행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 메달값도 이게 정상적인 그런 관행이 아니잖아요. 악습이고 패습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대한태권도협회 의장님으로서 이 메달값 받는 풍토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근절을 해 나가야 되는지 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절하는 대책이라는 것은 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팀 지도자가 그것을 학부형들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런 사례가 좀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참 큰일인데. 일단 저 태권도 신문 양택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수집한 사례로는 그 2012년도에 지역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액수를 아예 정해놓고 뭐 전국대회 금메달은 얼마, 소년체전 금메달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입수했고,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 돈 없는 사람은 메달 따면 안 되네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 무카스의 한혜진 기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제로 정말 어떤 친구는 기량이 출중해서 나가면 메달인데 그 메달값 부담돼서 우스갯소리 메달을 따지 말아라는 그런 부모도 있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진짜 돈 없으면 메달 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관행이니까 극소수일지라도 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것도 그냥 긁어부스럼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공론화가 안 됐을 뿐 이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제를 이제 선정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다음에 차후에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대한태권도협회 특히 경기장을 총괄하는 의장님으로서 이런 재임 기간 동안 이런 좀 잘못된 관행을 좀 바로잡기 위한 어떤 계몽 정도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뭐 지금 어떤 좋지 않은 풍토가 뭐 이렇게 정착이 돼가고 있는 추세라면 당연하게 그거는 못하게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죠. 예, 그렇죠. 저희들 방송하는 것도 어떤 그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의장님께도 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사석에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그 메달값과 관련된 현장의 증언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수집한 팩트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나갔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과 지적사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 이 근절시키기 위한 대안 모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양택진 기자, 현장에서 많이 느꼈겠지만 이런 그 불합리한 그 메달값 근절시키려면 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좀 얘기 좀 해보시죠. 근데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뭐냐면 만약에 메달값 문제가 노출이 되면 지도자들이 받는 데미지나 타격은 즉각적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지도자들에 대한 신분보장,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맡고 있는 팀에서 선수들을 열심히 지도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분보장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 제도적 장치는 이 데미지에 비해서 상당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뭔가 대안이 바로 성립이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러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안이라고 하면 전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코치들에 대해서 그 정규직 전환 문제 내지는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 이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고 다른 종목과의 이제 형평성 문제가 또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같이 좀 고려하면서라도 뭔가 비전을 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 종목들에 대한 코치들에 대한 계약직 문제, 신분보장의 불안정성 문제는 제도적으로 바꿔야만 그래야만 이거를 신분보장을 해줘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거든요. 책임이 강화돼야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뭐 징계를 하거나 다시는 뭐 지도자를 못하게 한다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나왔었지만 여기 있다가 문제 생기면 뭐 동계훈련비가 됐건 메달비가 됐건 뭐 자모예비가 됐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로 가도 된다 이거예요. 왜 다른 데로 가도 되냐?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를 그만두면 돼요. 형사적인 처벌 아니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던 간에 다른 학교로 가도 어떤 연주를 통해서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없는 게 여기에 가능이지만 신분 보장을 해주는 순간에 일종의 거기에 따른 의무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대안적으로는 가장 구조적으로는 가장 맞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메달값 같은 경우는 극히 저는 10% 아까 뭐 30%까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악덕한 뭐 이런 메달값을 받는 사람은 극히 한 1%에서 5% 정도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한 10% 또 유사하게는 30%까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극히 일부분이 전체 지도자들의 그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이미 지도자들은 정말 아닌 사람도 이게 매도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극히 일부라는 거를 제한적으로 두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이거를 보면 뜨끔해서 아마 보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저거 내 이야기일까? 설마 내 케이스를 집어열까? 네, 아마 안절부절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지도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걸 그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상처를 받은 아까 뭐 학부모도 상처지만 가장 큰 저는 피해자는 선수라고 저는 봐요. 그 선수들이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 때 자기 부모가 자기 그 메달 따와서 그 축가를 받지 못할 망정 뭐 이렇게 접대를 하고 돈을 주고 한 걸 알면은 그 친구는 1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되면은 그 머릿속에 그 잔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계속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특별히 그 어떤 내 부모가 이걸 해줘서 내가 더 특별 대우를 받아서 이런 메달을 땄나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있고, 왜 그걸 왜 줬을까? 나는 당당하게 그냥 해도 되는데 라는 그 어떤 또 다른 피해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앞에서 웃고 인사할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이 그 지도자를 굉장히 실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는 모를 거예요. 걔가 스승을 연락 오고 하니까 얘는 나를 굉장히 존경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의 늪에서 그 어떤 지도자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제 단체전 이야기 나왔어 말인데, 대한태권도협회가 단체전 품새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미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예. 또 활성화를 넘어서 굉장히 경쟁이 많이 이제 치열해졌습니다. 이쯤 됐을 때는 지금 뭐 메달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단체전, 출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이쯤 됐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는 이 부분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 대회부터는 이 부분이 적용을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은 군대에 가면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한테 맞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 케이스예요. 내가 그때쯤 됐을 때 원래 밖에서 그렇지 않았던 애들도 때리는 고참,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닮고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참이 됐을 때 때리는 고참이 나는 몰랐는데 돼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그랬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러지 않는 또 사람들도 있고,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 저는 이 선수들에 대한 그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어떤 그 폭력 문제나 구타 문제, 메달값 문제, 뭐 입시와 관련한 이런 그런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해서 현실에 나오는 아이들이, 현실에 나오는 그 예를 들어서 그 태권도인들이 과연 닮아갈까? 아니면 이걸 스스로가 근절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저는 물론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지도자들도 그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될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메달값을 받는 지도자들 중에 누군가는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메달값 때문에 상처받은 지도자들도 선수였던 때도 있었을 수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끊어내고 태권도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화들, 그 외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바뀌어가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두루뭉술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름의 이 분야의 명장들이에요. 그분들이 약간 일부분이. 근데 이 부분들이 또 나름 꼭 이 메달값 때문에 이걸 하기에는 또 그동안에 공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 국가대표들도 배출했고 많은 인재들을 양성, 그런 공헌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의 예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간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이제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자로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인간적인 이 좁은 바닥, 소위 말하는 이 좁은 바닥이니까 이건데, 만약 이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그분들을 보호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메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부의 자정 노력이 없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폭로되고 드러나서 태권도 전체에 혼란만 부채질할 걸로 생각되니까 메달값을 받는 분들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근절했으면 좋겠고요. 주위에 있는 코치 감독들이 이 메달값을 계속 받으면 좋게 권유를 해서 앞으로 받지 않도록 이렇게 권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달값과 관련된 긴급보조 태권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미세 감각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행자 입장에서 또 선배 입장에서 후원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뭐 이걸 뭐 후원금 받아서 우리들 뭐 쓰는 것은 아닌데, 간혹 혹자들이 기자들이 뭐 긴급구조 태권도 하면서 뭐냐 돈 달라고 거지 근성 같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열 받습니다. 예? 도와주시고 말씀하세요. 예? 거지 근성 같다고 저희들이 돈 달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예? 욕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좀 순수하게 봐주시고 정말 애쓰는구나. 1,000원, 2,000원 줘도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10원짜리 한 입도 안 썼는데 진짜 다 사비로 지금 네. 이거 진짜 재능 기부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후원금 해주셨던 거 그대로 통장이고요. 네, 그 부분들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런 데 썼구나 라는 거 연말에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하면 저희 먼저 후원을 하죠. 전기. 우리가 우리 거에다 우리가 던지자. 4명을 일단 깔고. 그래야지 우리 자체가 스스로가 후원을 해야. 상무님 전데요. 이것도 못할 것 같은데.